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생명과학과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저는 생명과학과 식물분리학연구실의 김승철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그 생명과학 분야는요, 잘 알듯이 생물학 분야는 사실 굉장히 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자적인 레벨에서부터 세포 레벨, 몰레큘러 레벨에서 이제 연구하는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하는 분야는 조금 더 개체 이상의 오르가니즘 이상의 뭐 군집이라든지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생태계 같이 넓은 그런 연구를 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릴 부분은 분류, 생태, 환경 쪽에 연관된 분야입니다. 식물의 어떤 분류나 진화 쪽의 연구를 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문명이나 아니면 사회에 이제 큰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한 10,000년에서 한 12,000년 전에 일어난 어떤 식물의 이제 도메스티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거를 통해서 사회가 이제 무브먼트 하는 게 아니라 세던터리하게 이제 그런 활동을 하게 됐고, 많은 이제 식물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런 식물하고 이제 사람의 그 관계에 있어서 식물 분리학의 연구, 그거하고 이제 생태하고의 연관성, 그 연구를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물학 분야는 사실 굉장히 넓은 분야 중에서요, 식물 분리학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오래된 학문 중에 하나기도 하면서 생물학자들의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을 해주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초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긴 했지만은 아직도 굉장히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고, 요즘은 이런 기초 연구가 그 응용 연구,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데 굉장히 잘 브리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식물 분류학 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류학적 연구는 사실 이제 여러 각도에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뭐 형태적인 연구, 그 다음에 해부학적인 연구, 아니면 DNA 연구, 요즘에 이제 홀 지놈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연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각도에서 할 수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는 생태계에 존재하는 여러 이제 식물종을 기재를 하고 찾고, 이제 그거를 또 과학계에 보고를 하는 일들은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한 많은 이제 인간들의 어떤 위험 요소들 때문에 많은 식물종들이 이제 위험에 처해 있는데요. 그런 종들을 컨서베이션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레스토레이션 하거나, 아니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떤 종들의 형태적인 다양성, 아니면 유전적 다양성, 그 다음에 그 종이 이제 어떻게 다른 종하고 인터랙션을 하는지에 관한 거를 이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식물 분류학적 연구가 기본적으로 어떤 종의 그 분포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종하고의 바운더리라든지 그런 거를 잘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중요한 그 연구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어떤 진화적인 개념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개통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개통 연구는 Tree of Life라고 그래서 모든 오르가니즘들이 이제 common ancestor 해가지고 이제 기원이 됐는데, 어떤 그런 거에 관한 종들의 어떤 개통 유전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종들이 이제 어떻게 기원이 됐고, 언제 기원이 됐고, 어디서 기원이 됐고, 이제 그런 기본적인 그 파일로제네틱한 관계를 알므로써 과학적인 그 임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 중에서는 종의 이제 그 종분화 기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분포 패턴이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같은 거를 많은 거를 이제 정보를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그 개통 분류학적 연구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식물은 사실 얼마만큼 많은 종들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은요, 그래도 최소한 저희가 이제 나가서 발견하고 이제 기재를 한 종들은 약 한 30만 종 정도 이제 된다고 하거든요. 사실 이제 그 30만 종들 중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바이오 의학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많은 식물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예를 들게 되면은 미국에서 이제 파는 그 처방약들, 프리스크립션 드러그 같은 경우에는 한 25%, 그러니까 한 4개 중에 하나가 그 처방약의 그 성분이 식물의 어떤 그런 자연 추출물에서 나거나 아니면 그 추출물을 이용을 해야지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리스크립션 드러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사실은 식물 같은 경우에는 자연의 처방약 상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생성물들이 굉장히 그 오랜 그 지난 시간 동안 형성이 됐는데, 식물이 갖고 있는 생성물들이 사실은 새로운 약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제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뭐 중요한 몇 가지 이제 예가 될 수 있는 거는 뭐 말라리아를 이제 프리벤트하는 그 카이나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식물이 있고요. 아마 그 식물이 없었으면 이제 세계의 역사는 아마 조금 바뀌어졌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루키미아 캔서 같은데 이제 굉장히 효과적인 그 텍솔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식물에서 처음에 추출을 해가지고 성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의약품에 아니면 바이오 의학의 어떤 발굴,
아니면은 계량 뭐 그런 거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식물 분리학 연구가 베이스라인 인포메이션을 제시를 해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의 어떤 진화 관계를 이해를 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프랙티컬한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많은 약들이 이제 식물의 재료를 이제 소스를 해가지고 이제 개발이 되고 아직도 이제 많이 이제 찾아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에 이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개통학적인 연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텍솔 같이 루키미아라든지 어떤 특정한 캔서 타입의 어떤 그런 바이오 의학 제약이라든지 그런 거를 개발을 하는데 그러면은 과연 텍솔에서 추출된 식물이 과연 다른 종들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 개통을 알게 되면은 저희가 텍솔이 추출된 어떤 그런 특정한 식물보다 진화 관계가 가까운 다른 식물에서는 혹시 더 많은 성분의 어떤 케미컬 컴파운드가 있을까 아니면 더 효과적인 어떤 케미컬 컴파운드가 있을지를 잘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그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개통학적인 연구가 랜덤하게 신약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프리사이스하게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줌으로써 조금 더 빨리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굉장히 좋은 신약을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그 생성물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그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 식물 분리학의 어떤 그런 연구가 있긴 한데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특별히 이제 많은 중점을 두고 이제 집중을 하는 부분이 섬 식물학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섬 같은 경우에는 지구상의 5% 정도밖에 표면을 차지를 하진 않지만은요. 한 4개 중에 하나의 어떤 식물이 유일하게 이제 섬에만 분포를 하고요. 또한 3개 중에 하나가 그 멸종위기종에 있습니다. 그만큼 섬 식물은 굉장히 다양성도 많긴 하지만은 또한 위협에 특히 이제 인간들이나 아니면 기후변화 위협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고요. 그래서 그들의 섬 식물을 연구를 하는 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면 찰스 다윈 같이 이제 갈라파고스 가가지고 핀치를 봄으로써 이제 종들이 이제 어떻게 기원이 되는지 그런 걸 잘 관찰함으로써 종의 기원의 어떤 메커니즘을 아니면 프로세스 같은 거를 이제 기재를 하고서 이제 책을 쓰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섬 같은 경우에는 자연의 이제 실험실이라고 할 정도로 실험실 세팅이 다 돼 있어가지고 자연에 가면은 그거를 관찰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생물학적인 프로세스나 종의 기원 같은 거를 잘 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섬 식물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요. 한국에 와가지고는 한 이제 2섬에 이제 많이 집중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제주도에 있는 왕벚나무입니다. 잘 알듯이 아마 한 3월달, 4월달 정도 되고는 사실 굉장히 많이 그 왕벚나무에 관해서 특히 이제 뭐 기원이라든지 원산지가 어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이제 디베이트가 있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알았던 거는 왕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있는 2 부모종이 그 유전자 교류에 의해서 탄생한 이제 새로운 그 신종이라는 거가 이제 굉장히 저희 연구를 통해서 잘 알려졌고요. 또한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그 이런 뭐 진해라든지 아니면 여의도라든지 심어져 있는 일본의 품종인 소메이 요시노 체리하고는 기원이 틀리다는 것도 이제 저희가 잘 발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연구를 통해서 그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교류가 얼마만큼 그 기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런 메커니즘에 관해서 이제 저희가 잘 알 수가 있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컨서베이션 면에서 보게 되면은 제주도에 있는 왕벚나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면 분포하는 우리 고유종이면서 이제 특산종이거든요. 한라산에 가보시게 되면은 약 한 200개체 정도밖에 안 남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자원이면서 앞으로 원예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저희가 자원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새로운 화합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새로운 약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탐구를 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연구하는 섬 중에 하나는 울릉도인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빙하기 때 이제 해수면이 낮아져가지고 그 대륙하고 이제 연결된 그 대양섬이기는 하지만은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빙하기 때도 전혀 연결되지 않는 대륙에서 생성된 독특한 그 대양섬인데요. 거기에는 약 한 500 정도의 식물 종들이 있고 그 중에 약 한 8% 정도가 이제 고유종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울릉도의 그 고유종들 같은 경우에는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일하게 이제 울릉도에만 분포하는 종입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이제 그들에 관한 기원이라든지 유전적 다양성, 형태적인 다양성에 관한 것들에 관해서 많이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또한 그런 우리 자생 식물들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그 오랜 진화 기간을 통해서 형성된 그 뭐 케미컬 컴파운드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은 새로운 약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응용을 하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종의 기원의 어떤 개념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은 울릉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90% 정도 되는 그 향상 진화라고 하는 그 독특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는 세계 어느 나라 대양섬에도 존재하지 않는 울릉도에만 유일하게 분포하는 섬이어서 섬의 그 향상 진화에서 기원된 식물들의 어떤 그런 진화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어떤 그들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생물학적 다양성이라든지 화학물적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많이 저희가 연구가 필요하고요. 이제 그런 거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요즘 이제 년을 통해서 이제 많이 연구를 하긴 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섬기린초하고 이제 선모시대라고 하는 그 두 종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기원이 됐고 어떻게 진화가 일어났고 얼마만큼 많은 유전적 다양성이 있고 이 두 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구상에서 울릉도밖에 존재하지 않는 고유종이어서 특산종이어서 그들에 관한 뭐 이해나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그 기여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그 생물 자원, 특히 이제 식물 자원의 어떤 주권을 회복을 할 수가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또 특히 나고야 의정서에서 많은 각각 나라들이 그 각국의 이제 자원을 이제 보호하고 많은 그런 노력을 하는데 우리나라 식물 고유종, 특산종, 특히 이제 대양섬에 분포하는 그런 종들을 저희가 연구를 안 하고 이해를 못하면은 그런 거를 이제 방어를 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기초적인 어떤 그런 분류학적인 연구하고 계통학적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성균관대학교 생명과학과는요, 생명과학 분야의 어떤 전통 기반, 최첨단 활용, 응용이 굉장히 잘 브리지되어 있는 그런 훌륭한 연구진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적인 진보라든지 아니면 응용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짐으로써 새로운 생명과학의 분야를 개척을 해나가고 그다음에 또 그런데 매진하는 그런 좋은 연구기관이 될 수가 있고 또 학과 프로그램이 잘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저희 생명과학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다음에 저희 생명과학과 연구진들이 발견해 나가는 새로운 기초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응용 부분에 있어서 항상 그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